저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고 넘기는 성격인데요. 그걸 만만하게 보고 계속 찔러대는 인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확 찌르는 타입이에요. 세상에는 극단적으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지만 오랜만에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을 만나게 돼서 어지간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런 인간들은 어디서든 바가지 세듯 사고를 치고 다니겠죠. 저의 예비 시댁은 지방에서 오래도록 유지인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고 남편도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음이 티가 나는 스타일이긴 해요. 대학 때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키도 크고 말끔한 외모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깔끔하게 잘 차려 입는지라 첫눈에 호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게 연애를 해오다 보니 적당한 나이가 되어 결혼 얘기도 양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좀 더 있다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이미 남친의 형인 아주버님이 장가도 갔고 애도 키우고 있는지라 막내도 얼른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 1, 2년을 더 미룬다고 해서 저에게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빠르게 결혼을 진행시키기로 했어요. 대신 신혼기간은 어느 정도 가지기로 서로 약속했고요. 이제 예비 남편, 아니 그냥 남편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이에 이르다 보니 호칭도 바꾸고 서로 준비할 것도 많았고 각자 직장에도 결혼 계획을 알리고 무척 분주해지게 되었어요. 시댁은 지방에 있는데 남편 역시 그곳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시아버님과 아주버님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서울에서 살기를 바라셨고, 시부모님은 아들들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하니 지방에서 살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해주는 것도 시아버님이다 보니 이 부분에선 제가 더 이상 딴지를 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보다가 결국 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신혼집도 지방에서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이런저런 불만사항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겪어본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느꼈을 때 썩 느낌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이라 그런 거라고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하긴 하지만 적어도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 뵈었을 때도 어머니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시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보통 시어머님들은 시댁에서 거의 아들 옆이나 본인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꼭 제 옆에 앉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아마 저희가 대학 때부터 연애해 왔고 그게 무려 7년이나 되었으니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면서 통화도 하고 서로 간에 이어진 연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에겐 형이 있고 형의 부인이자 저에게는 예비 손윗 동서가 되는 분이 있긴 한데 그분은 엄연히 며느리 자리로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그분과는 엄청난 친밀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렇게 친해봤자 좋을 건 없다고도 하지만 저는 적어도 원수인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신경을 무척 거슬리게 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동서 때문이에요. 연애 때도 가끔씩 명절 때 인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번 뵀거든요. 제가 알기론 저보다 5살 위고 결혼한 지도 4년 정도 된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과 연애를 1년 남짓 하다가 바로 결혼한 것이기에 사실 예비 시부모님과 제가 알아온 기간이 동서보다 더 길거든요. 그런데 먼저 결혼했고 정식으로 며느리가 되어서 그런지 갔을 때 아주 잠깐 마주치긴 했지만 그냥 쌩하니 가버리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엄연히 제가 아랫사람이고 이 집의 며느리도 뭣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 남편 동생의 여자친구가 집으로 인사 온 건데 뭔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시부모님과 저는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었고 아버님은 연애할 때부터 결혼 준비하고 상견례를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과일 먹으라고 포크로 찍어주시기도 하고 집에 잘 들어갔냐며 문자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집에 태워다 주시기도 하셨죠.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저희 부모님도 알고 있으니 결혼식이나 신혼집 위치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시부모님이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라 생각하셔서 이것 때문에 이왕 할 거면 그 집에 맞춰서 해주라고 하신 것이었죠.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신혼집 위치나 평수도 얘기가 나오고 저도 대략 혼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댁을 찾아갔거든요. 시부모님과 만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정식으로 날짜가 잡혀서 그런지 아주버님과 동서도 왔더군요. 그럭저럭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가려 하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밖에서 밥을 먹고 가자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 일찍 나온 것이었고 저는 남편과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말이에요. 약간 난감하긴 했지만 좋은 뜻으로 먹자고 하는 건데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이 찜닭을 먹으러 가게 되었어요. 동서가 저도 많이 먹으라며 챙겨주기에 호의로 받아들이고 먹으려 했는데 끝에 하는 말이 왠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많이 먹어요. 여기 찜닭 진짜 맛있더라고요. 혹시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세모이처럼 먹는 거 아니죠? 평소에도 그렇게 먹는 덩치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서방님도 얼른 이거 드세요. 묘하게 말을 비꼬면서도 바로 다 받아쳐서 화제를 돌리는데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다 싶더군요. 제 키가 170을 조금 넘긴 했지만 덩치 크다는 말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딱 봐도 작달만한 동서는 키가 작아 뭐 열등감이라도 있는 건지 회사에서 제품 모델 제의도 받았던 저한테 덩치를 언급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좀 황당했지만 신경 쓰고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은 잠깐 담배를 피운다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둘만 이렇게 남겨두고 형제끼리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어색해하는데 동서가 뭔가 생각난 것처럼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막 떠오른 게 아니라 꽤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모르는 척 흘리는 말투였죠. 저희 남편한테 듣기론 서울 사신다면서요. 그쪽 집값이면 뭐며 장난 아니던데 어느 동네 사세요? 이 질문이 어찌 보면 평범하지만 저는 약간 무례하다고 느낀 게 저 말대로 요즘 집값이 보통이 아니니 대략적으로 재산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미 본인이 앞에 가격을 말하면서 어느 동네냐고 묻는 건 너 얼만큼 사냐고 묻는 것 같아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말했더니 아직도 궁금증이 안 풀렸는지 대뜸 또 묻는 게 아니겠어요? 아, 대충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도 아파트 단지들이 꽤 되나요? 거기도 많이 올랐죠? 어차피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진 계속 물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답을 해주었어요. 아, 저는 아파트 단지 쪽은 아니고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실제로 부근에 단지가 있긴 하지만 좀 떨어진 빌라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리 말을 했거든요. 앞에 조그만 산과 공원이 있고 그 부근으로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나름 위치도 좋은 편이고 저를 비롯해 우리 부모님도 바로 앞에 산을 오르내릴 수 있어서 무척 좋아하거든요. 아마 동서가 생각한 아파트랑 빌라의 느낌이 엄청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빌라는 일반 시세와는 달리 최근에도 7억대를 호가하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세를 보고 구분하는 게 맞긴 해요.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는 뻔하게 알겠지만 그래도 굳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줄 이유도 없고 해주고 싶지도 않아서 이 정도로만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잘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로는 더 질문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있는 상태로 앞에 있는 찜닭을 끄적거리고 있었고 곧 남편과 아주버님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왠지 소화도 안 되고 괜히 어색하기도 해서 저는 곧장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손을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입구에서 동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금방 끝내고 들어오려나 싶어서 얼른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 통화 중인 듯 목소리가 꽤 크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참나 제가 화장실에 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듣든 말든 상관도 없었나 봐요. 입구에서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해대며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듣고 있자니 진짜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미묘하게 기분 나빴던 첫인상이 결코 오해가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야, 우리 도련님 올해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했잖아. 몇 번 인사 와서 얼굴 익혔긴 한데 솔직히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런데 오늘 시댁에 와서 얼굴 보고 밥 먹는데 대충 얘기해보니까 이거 완전 견적 딱
나오는 거 있지. 빌라 살고 있으면서 또 꼴에 자기 서울 산다고 하는데 너무 그렇더라. 보아하니 남자는 잘 잡아서 그 지역 유지 집안에다 회사에다 노리고 들어오는 거지 뭐. 도련님은 왜 저런 빈티 줄줄 나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는 건지. 딱 봐도 이 결혼 완전 망했어. 우리 도련님이 완전 백여시한테 당한 것 같아. 아니, 이 말을 옆에 세면대에서 손 씻고 있는 제가 아무리 안 보인다지만 그 앞에서 그렇게 목소리 볼륨도 조절 안 하고 떠들어대는 게 제 정신인가요? 예비 동서가 들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을 젖따위로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빈티 줄줄인 제가 남편 덕 보려고 시댁 노리면서 들어오는 거라며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지 진짜 너무 무례해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른 손을 다 털고 바로 입구를 노려보며 나갔는데 그새 전화 받으면서 건물 1층을 휘휘 돌아다니는 건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쫓아가 붙잡았다가 나 70억 넘는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무시하지 마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이지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죠. 결국 씩씩거리며 다시 찜닭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갈채비를 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이미 계산을 하고 차에 가셨고 동서도 그리로 간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말할 기회를 놓쳤고 이렇게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할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어쨌든 결혼 전이고 우리 둘 다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각자 예민한데 혹시 몰라 다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 말 꺼내기 싫더라고요. 이왕 좋게 좋게 밥도 먹었으니 그렇게 잊자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슴 한켠에 저 말들은 계속 남아 있었고 너 언젠간 두고 보자는 생각이 있었죠. 시기가 맞는다면 꼭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도 한편으론 저런 인간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서 최대한 안 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저도 모르게 시댁 가족들끼리 모임이 잡힌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데다가 갈 기분도 아니었기에 남편에게 불참 의사를 표현했어요. 남편도 역시 그날 일이 있었고요. 시부모님도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약속이 잡히게 된 이유는 동서 때문이었다더군요. 갑자기 집에 초대한다면서 주말에 나를 잡아 들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히 잡힌 모임이라 시부모님은 못 오신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까지 거절하기에 애매하다는 남편. 어차피 주말에 남편에게 갈 생각이긴 했고 괜히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제가 가자고 했고요. 참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나를 잡아 동서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가는 중에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면서 이왕 갈 거 일단은 좀 맞춰서 잘 지내보자 하는 생각에 나른 케이크랑 간식거리들도 사가지고 갔었고요. 그렇게 해서 동서네 집에 가보니 지방이라곤 하지만 거기에서 꽤 큰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더라고요. 현관을 지나 들어가 보니 내부가 넓게 쫙 펼쳐지는 것이 아이들 방까지 합쳐서 5개는 되었고 거의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집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저도 동서가 제대로 인사를 받건 안 받건 간에 인사는 했고 그러면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일단 사오셨으니 고맙게 받을게요. 이러면서 제가 사간 케이크를 냉장고에 대강 넣더니 저와 남편에게 집 구경을 시켜준다며 여기저기 공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이 대리석이니 저보고 슬리퍼를 신으라고 주는데 손으로 받으려고 하니 약간 내던지듯 찰싹 내려놓더라고요. 저와 남편만 온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초대한다고 하길래 저번에 들었던 통화 내용은 그럭저럭 잊으려고 했더니만 어쩜 이렇게 못된 걸까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무시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나름 잘 지내보겠다고 방문 선물도 갖고 왔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되게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도 기분이 별로라 잠깐 화장실에 갔고 괜히 동선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조회해보고 싶더군요. 찾아보니까 현재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제가 알기론 시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라고 알고 있었고 시댁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뭐 좋은 아파트인 건 알겠지만 저희 친정이며 제 형편을 완전 무시하면서 깔볼 시세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상이 넘는다고 해도 저렇게 동서처럼 사람을 하대할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실제로 집이 기울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었다면 동서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가 죽고 눈치 보며 살았을까 싶어서 약간 아찔해지더군요. 일단 대강 알아보고 다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식탁에다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먹으라고 하는데 딱히 별로 집중이 안 됐어요. 저도 예의상 그냥 집이 참 좋다고 칭찬했더니 그 말을 바로 낼름 받아서는 자랑을 해대더군요. 새삼 거기에 껴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냥 짠하게 여기기로 했어요. 우리 집 진짜 엄청 공들여서 인테리어 한 곳이에요. 저번에는 예쁘다고 잡지에도 실렸었고요. 우리 집 놀러 오는 사람들마다 너무 럭셔리하다고 멋지다며 여기는 애들 키우는 집 같지 않다고 놀라곤 해요. 확실히 애 키우고 살기엔 이런 아파트가 최고예요. 그날 밥이 코에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대강 먹고 얼른 나왔고 그 다음 날은 시댁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고 그래도 가깝게 날짜를 잡아보자는 의견 하에 모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근처에 신혼집을 알아보셔야겠다면서 그것에 대한 얘기도 나누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면 솔직히 저랑 남편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굳이 꼭 동서와 아주버님이 함께 와서 같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마도 우리한테 어떤 집을 사주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일부러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시부모님께선 이 지역에서 학군도 괜찮고 역도 가까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곳을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34평대 아파트이고 둘이 언제 아기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동서는 애가 둘이 있었고 저와 남편은 딸랑 둘뿐이니 이 정도 집도 충분히 감사하다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같이 먹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야채들이 좀 부족하다며 장을 보러 나가셨고 주방에서는 저와 동서가 준비를 하느라고 잠깐 같이 있게 되었어요. 별 생각 없이 먹거리들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말을 걸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실래요? 나는 마실 건데. 그러기에 저도 싫진 않아서 알겠다고 했고 금방 끓여서 주는 커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모금 들이키니 동서가 할 얘기가 있는데 하며 말을 꺼냈는데 진짜 제대로 받아칠 기회가 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 기어이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겠다면 저도 지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어머니 아버님이 동선에는 그쪽에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했잖아. 한번 가보긴 했어? 아, 전에 남편이 몇 군데 같이 둘러봤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도 구조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거기 괜찮다라고. 요즘 세상에 부부 둘이서 34평대에서 시작하는 거면 진짜 자기 횡재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회사도 하고 계시고 웬만큼 재산이 있으시니까 말이야. 자기는 빌라에서만 살다가 아파트 오면 진짜 적응 안 될 텐데. 우리 집 왔으니까 알겠지만 경비 시스템도 엄청 삼엄하고 주차부터 해서 여간 장비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신식 아파트들은 다 그래. 왠지 그런 거 잘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 우리 집 초대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아도 CCTV가 잘 되어 있으니 마음 편하게 놀이터며 뭐며 놀게 할 수도 있어. 아, 그래서 부르신 거였어요? 어차피 자기 집 들어가면 그제서야 알게 되겠지만 빌라에서만 살았다며. 그럼 처음부터 당황하고 어색할 텐데 한번 체험해 보라고 오라고 한 거야. 일반 빌라들이야 그냥 아무나 막 드나들고 보안이나 그런 게 뭐가 되겠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집을 잘 갖추고 살아야지. 우리 도련님 같은 분 만나서 자기는 정말 횡재했다. 그치? 결국 끝에 가서 이런 속내를 털어놓는데 이 말인 즉슨 없이 시집와서 호강하니 좋겠다고 빈정거리는 거잖아요. 예의상 참고 있다간 이런 걸 내내 연달아 계속 당하겠구나 싶어서 저도 세게 짚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 가면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이번에 초대해 주셨을 때 가보니까 주차는 몰라도 경비 시스템은 저희 빌라에 비해 좀 허술하더라고요. 저희 빌라는 단계별로 심하게 검사를 하고 들어오는 데라 지인들 초대할 때 늘 머리 아파요. 아, 그리고 전에 제가 저희 동네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쪽에는 빌라들이 대강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죠? 한창 연애 프로에도 많이 보도되고 거기 연예인 가족들도 많이 살아서 종종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아, 아마 모르시려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쯤 말하니까 동서 표정이 약간 어우러지면서 얘가 무슨 말을 하나 싶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저는 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여기는 솔직히 너무 지방이니까요. 그쵸? 서울의 무숭동 말해줘봤자 지방 토박이시면 서울의 어느 동에 어떤 부동산 흐름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 빌라 안쪽에는 연예인 누구네 부모님도 살고 있어요. 왜 그 연예인이 부모님한테 이런 고급 빌라를 사드렸다며 화제되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초기 시세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조금씩 오르다 보니 지금은 70억을 웃돌고 있다 보니까 간간히 말이 나와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평수 큰 아파트들은 대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인데 그 건너에 있는 저희 빌라가 70억대를 웃돌고 있으니 약간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요. 빌라 살면서 불편한 거 편한 거 다 적당히 누리고 살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아파트로 들어오려니 약간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빌라는 몇몇 사람들이 모인 느낌이라면 아파트는 시장에 온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들어오잖아요. 말없이 커피잔만 보고 저를 노려보듯 보고 있는 동서를 보며 저는 마무리를 지어 버렸어요. 솔직히 속으로 너무 열받아서 그런지 정말 숨도 안 쉬고 눈도 깜빡 안고 다다닥 쏘아붙인 거라 저도 가까스로 이 분위기를 이어가며 끝을 냈답니다. 아, 그런데 초대해 주신 덕분에 저번에 댁에 가서 나름 아파트 관련 미니 체험을 하고 올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 제가 곁들인 미니 체험이라는 말에 꽂혔는지 동서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며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데 뭐 말이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처음부터 그놈의 의도가 뭐였는지 뻔하게 드러나 버리더군요. 생각보다 남의 속을 뒤집는 데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고수도 아니었어요. 빌라가 70억이요? 자기네 집이요? 네. 아, 혹시 어떤 빌라 생각하신 거예요? 설마 제 형편이 뭐 안 돼 보이기라도 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에 미리 아파트 체험 시키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쯤 목소리가 약간 커져서 그런지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던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일 아니니 가라고 했고 이어서 말을 계속했어요. 저도 보안 시스템부터 진짜 살벌하게 있던 곳에서 살다가 아무리 신식이라지만 평범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거 생각하니 좀 창피하긴 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라도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가야죠. 말씀하신 대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이고 남편과 살아갈 집인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음 같아선 저희도 나중에 애 낳았을 때 이쪽 학원에서 안 키우고 서울 가고 싶긴 해요. 저희 친정 쪽 학군도 훨씬 좋고 유명인 자녀들도 많이 보냈거든요. 아, 그런데 저번에 보니 아파트에 엄청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쭉 거기서 사시겠어요? 더 좋은 환경도 있다는 거 서울 오셔서 보시면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이 말을 하고 있을 즈음 어머니도 장보고 들어오신 타이밍이라 더 골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정말 동서의 의도는 너무나 투명하게 저를 골탕 먹이고 무시하려는 게 맞았던 건지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멀뚱하게만 있어서 새빨개진 얼굴로 파만 다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힘들게 준비했는데 얼른 먹고 들어가라고 하니 아주버님을 재촉해서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잔뜩 삐지고 심술만 사람처럼 얼굴이 불독처럼 변해서는 인상을 완전히 구기고 있던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이서 어떤 집에 살고 어디서 살게 되던 뭔 상관이라고. 첫 만남부터 재력을 따져가며 무시하려 드는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본인의 삶은 그것대로 대단하다 싶지만 아무리 자기가 뭔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도 남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이후론 가족 단톡방에서도 그렇게 매번 딴지를 걸어대던 동서가 그냥 침묵하고 있고 주말마다 시댁을 갈 때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남편 말론 평소 시댁에 그다지 드나들지도 않는다는데 저라는 만만한 사람 하나 발견해서 갖고 놀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좌우지간 저도 말이 좀 세긴 했다 싶어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로 서로 들이받을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만큼 형님 동서 관계도 만만치 않게 머리 아프다고 하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후로 별일 없이 혼수도 해놓고 있고 무탈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들 건강하게 서로 배려하며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